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도화선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첫 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황유나 작가의 야경사진 한 장이 내게 주는 의미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황윤하, 1987년 인천 강화군에서 태어났다. 2009년 처음 카메라를 들었고 들판, 산수, 하늘, 인테리어, 야경 등 수많은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았다. 20살 중반 서울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마천루 도시, 상가, 한강대교의 불빛 등 서울의 화려한 밤에 매료되었다. 나도 모르게 밤을 수놓는 불빛들에 빠져들었고 밤이면 찾아오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공원, 산 옥상으로 떠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진도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제목은요. 프롤로그, 오래된 사진 속 기억을 떠올려 보다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사진을 찍어온 지도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카메라를 가까이 한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래된 사진들을 뒤적여보는 버릇이 생겼다. 오랜 시간이 흐른 사진들 이것만 그 속에서 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 그 순간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 놀랄 때가 있다. 날씨가 어땠는지, 바람은 얼마나 불어왔는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도 말이다. 특히 낮에 촬영한 사진보다 밤에 촬영한 결과물들을 마주하면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삼각대를 놓고 어떤 장소에 찾아가는 과정부터 야경을 담기 위해서 기다렸던 노력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11년간 들판, 산수, 하늘, 실내 인테리어 등 자연과 구조물들의 범주를 넘나들며 사진에 담았다. 평범한 구도에 지쳐갈 무렵 밤의 풍경은 새로운 사진적 도전을 선물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진 장르를 제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나는 늘 그렇듯 야경이라고 답한다. 어릴 적 내가 태어난 고향 강화도의 밤은 무척이나 무료했다. 해가 저물면 주로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이라는 도시로 이사 온 건 20대 중반이 되어서였다. 마천루 도시 상가, 한강대교의 빛들이 화려했고 또 아름다웠다. 빛들이 현란하게 반짝거리는 도시의 밤은 멈춰있던 나의 심장을 숨가쁘게 만들었고 나는 야경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밤이 다가올 무렵 공원, 산, 옥상으로 카메라를 들고 향하게 되었다. 다음 소제목은요. 빠통비치, 오래된 기억 속 나의 손짓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갇혀있던 나는 더 많은 야경을 보고 싶어 푸켓행 비행기에 올랐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서 삼각대를 챙기는 건 생각보다 걸리적거리는 일이었다.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이 힘들고 캐리어의 한편에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무거운 장비를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푸켓으로 향했다.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한참을 대기했고 푸켓으로 가는 항공편으로 환승했다. 다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바통비치 인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습한 날씨와 꿉꿉한 바람으로 인한 답답함은 이국의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니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다. 그날 하루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삼각대와 카메라를 들고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동남아의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가 물결치는 낯선 해변가에서 삼각대를 설치했다. 연달아 야경을 찍으면서 빠통비치의 밤 풍경들을 두 눈에 담았다. 일반적인 사진은 한 번의 셔터로 렌즈를 통해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담긴다. 하지만 야경 촬영은 짧게는 1초에서 길게는 30초, 혹은 그 이상의 셔터의 열림과 닫힘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주간에 촬영하는 사람들은 셔터를 누름과 동시에 바로 기록되기에 다시 들여다보면
기억이 또렷하지 않지만 시간의 고뇌가 담긴 야경 한 장은 다르다. 오래된 한 장의 밤의 이미지 속에는 내가 신었던 슬리퍼가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오래된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당시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 좋다. 2016년도 태국 푸켓 빠통비치에 서 있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손짓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는 오래된 기억 속 나의 손짓이 아닐까? 다음 소제목은요, 몰타, 오래된 중세도시에서 미래의 나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6년 지명조차 몰랐던 도시 몰타로 떠나게 되었다. 가방 속 삼각대는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이다. 터키 항공을 타고 약 12시간 비행 후 이스탄불에서 1시간 환승대기, 몰타행 비행기에 올라 2시간을 더 날았다. 몰타는 도착해보니 파란색 아침 하늘로 나를 반겼다. 없는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타국에서의 1분 1초는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늦은 밤 출국하여 시차를 이용한 아침 관광을 하는 투어 상품들은 늘 인기가 많다. 몰타는 지중해 보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섬나라로 수도인 발레타로 모든 것들이 집중된다. 발레타의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야경을 찍던 날들의 일이 떠오른다. 임디나를 여행하고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타는 바람에 처음 보는 낯선 장소에 도착해버렸다. 혼란한 마음을 추스르고 안 되는 영어로 겨우겨우 물어 극적으로 막차를 타고 발레타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여전히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다. 다시 만난 발레타는 오래된 중세의 도시가 다시 깨어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여유를 되찾고 사진이 잘 나올 만한 언덕과 공원 등을 찾아다녔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컷은 초조한 마음으로 막차에서 내려 처음 촬영한 장면이다.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장노출 야경에서 사람들은 잔상만이 남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담겼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몰타는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중 한 곳이다. 라임스톤으로 만들어진 빛바랜 도시의 현재가 궁금하다. 잔상 가득한 옛 도시의 거리는 어제를 여행한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 소제목은요, 홍콩, 현란한 불빛 속 추억의 울림입니다. 또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한 해가 다 끝나갈 무렵 홍콩을 찾았다. 화려한 불빛이 있는 도시를 좋아하는 나에게 밤이 아름다운 홍콩은 참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홍콩의 야경은 크게 두 곳에 포인트가 있다. 구룡반도에서 바라본 홍콩 섬과 빅토리아 파크 전망대다. 이 당시 나에게는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아 시간상 한 곳만 선택해야 했다. 홍콩이 주는 어떤 매혹적인 여행지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스타페리 선착장으로 향했다. 선착장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페리가 4에서 20분 간격으로 왕복하는 장소이며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불리는 홍콩섬, 마천루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레이저 쇼인 심포니 오브 라이트도 만나볼 수 있다. 한참을 머물며 두 눈과 사진에 홍콩의 사진을 담았다. 같은 곳에 머물다 보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건물의 생김새, 빛의 색, 물에 비친 반영까지도 잔잔한 파도가 물결치듯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홍콩의 12월 어느 날, 당시의 공간들이 흐릿하게 떠오른다.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 흘러오던 음악 소리, 앉아있던 벤치까지도 나의 머릿속을 스쳐간다. 2020년의 6월을 향해 가고 있고 5년이 흘러버린 후 바라보는 한 장의 사진임에도 말이다. 이때의 선택은 2019년 나를 다시 홍콩으로 이끌었고 다시 못다 완성한 퍼즐인 빅토리아 파크의 야경도 촬영할 수 있었다.
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리우면서도 뭉클한 그런 감정들이 있다. 내가 찍은 프레임 속 공간이기에 홍콩섬을 바라보고 있던 당시의 나와 대화할 수 있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나에게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는 나와 나 자신만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 속 울림이 아닐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뒷부분에도 나라마다 사진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야경 사진 한 장이 내게 주는 의미라는 작품 함께 읽어봤습니다. 뒷부분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찾아서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